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5페이지 제2절 구개음화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개음 뭔지 아세요? 구개음이 지읒, 치읒 이런 게 구개음이거든요. 그래서 구개음화는 지읒, 치읒이 아닌 것이 지읒, 치읒이 되는 것이 바로 구개음화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공식 같은 걸로 적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디귿, 티읒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 요게 구개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티읒이 이 앞에서 구개음인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 요게 이제 구개음화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해돋이죠. 해돋이. 해돋이 디귿입니다만 그 뒤에 있는 이를 만나가지고 그게 지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구개음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돋이라고 쓰나요? 해돋이라고 쓰나요? 해돋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구개음화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 6항을 보시면 디귿, 티읒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즉,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면서 구개음화가 되더라도 뭘로 적는다? 디귿, 티읒으로 적으면서 지읒, 치읒 반영하지 않는다. 구개음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 자, 예를 보시면 마디 있죠? 마디가 마지라고 발음이 됩니다만 쓰는 건 마디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해돋이, 구디, 갓.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발음하고는 다 들려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원래 발음은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갓이라고 발음하지만 갓이라고 써야 되고 끝이라고 발음하지만 끝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치다가 좀 재밌네요. 할치다. 리을티읕인데 리을티읕 중에 티읕만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겹받침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을 티읕 같은 걸 겹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두 개가 모양이 다른 거죠. 그럴 때는 뒤에 것만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할치다입니다만 할티다로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치다입니다만 겉히다로 적고, 다치다로 발음됩니다만 다치다로 쓰고, 그 다음에 묻히다로 발음됩니다. 묻히다로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미다디로 써야 됩니까? 미다지로 써야 됩니까? 구개음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다디로 앞에 글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은 나중에 그 표준어 규정의 그 뒷부분에 있어요. 아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진도로 못 나갈 텐데 우리는 발음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철자법, 지금 표기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 그거를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3절 보시겠습니다. 디귿 소리 받침, 한글 맞춤법 7항 디귿 소리 받침을 보겠습니다. 제7항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자, 그러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 있겠군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 자, 그 예를 보시면 이제 돗자리가 있고 돋보기가 있는데요. 자, 돗자리를 보시면 요건 시옷으로 적네요. 이건 시옷 적고 돋보기는 뭘로 적습니까? 이렇게 디귿으로 적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돛인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돋보기는 어떻게 보느냐면 도두 보는 거예요. 도두. 도드라지게 크게 보는 것이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그 돋보기의 돛은 도두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돗자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시옷. 왜냐하면 도두 자리 아니거든요. 요게 어디서 뭐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냥 원래 돗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 다른 걸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냥 시옷으로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시옷으로 적는 이유는 옛날부터 시옷으로 적어왔어요. 한글 처음 만들어질 때 세종대왕이 후민정음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어왔다는 그런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옷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돗자리 요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는 시옷으로 적어주고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발음으로 적어줘야 다른 받침으로 적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 도두 같은 경우는 요 디귿에 요게 이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꼭 다른 걸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적을 이유가 없을 때는 시옷으로 적어주고 다른 것으로 적을 이유가 있을 때는 디귿이나 티읕 받침 이런 걸로 적어준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제 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덧조구리, 돗자리, 어셈, 우덜은 하돗,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묻, 옛, 첫, 헛 이런 거 다 다른 받침으로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시옷으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시옷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레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적던 것 그대로 이제 적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즉 옛날부터 그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표기는 옛날 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옛날 거를 그냥 적어주는 게 통례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아래 보시겠습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서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걷잡다. 걷잡다는 디귿으로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두어 붙잡다, 거두다라는 말에서 줄여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걷잡다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곧장 이거는 곧게. 곧게에서 디귿 원래 곧게가 디귿 받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장 그것은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낫가리 요거는 이제 나달. 거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나달이 원래 디귿으로 적거든요. 나달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디귿으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낫가리 요거는 이제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돛보다 이것도 돋보기 아까는 예를 들었죠. 도도보다에서 왔기 때문에 돛보다라는 식으로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은 본디 디귿 받침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반지꼬리, 사흔날, 숟가락 이런 것들은 반지꼬리는 바느질 고리에서 왔거든요. 바느질 그 리을이 디귿으로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디귿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듯이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날, 숟가락도 원래 숟가락에서 온 거예요. 한 술, 두 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락이라는 긴 것을 가리키는 그런 전미사 고개 붙어가지고 숟가락이 된 것인데 이렇게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은 그 리을과 디귿이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흔날, 숟가락 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옷으로 적지 않고 디귿으로 적는 거고요. 자, 이 등은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깥은 밭으로 줄여 적네요. 그래서 밭으로 적지 않아요. 바깥은 갓에 티읕 받침이잖아요.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밭피읕 받침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벽, 여러분 밭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벽을 보시면 여기 안쪽에서 볼 수 있고 저 바깥에서 또 벽을 볼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보는 벽이 그게 안벽이 되겠고요. 바깥에서 보는 벽, 그 벽이 밭벽이 되겠습니다. 바깥벽이니까. 그래서 그거 티읕 받침으로 적어주는 거 맞습니다. 바깥에서 줄어든 말이니까. 밭부모, 이거는 남자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밭사돈, 이건 남자 사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사돈은 안사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밭상제, 밭어버이, 밭쪽, 밭쪽은 바깥쪽을 가리키는 말이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읕 받침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바깥에서 줄어든 말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디귿 받침이나 티읕 받침으로 적어줄 이유가 있는 것들은 디귿 받침, 티읕 받침으로 적어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들은 다 시옷 받침으로 적어준다. 그 이야기가 바로 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돗자리 요거 도두자리도 아니고 티읕 받침 적을 이유도 없고요. 디귿 받침 적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옷 받침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옷 받침으로 적는 겁니다. 돗자리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밭다리, 이거 강호동 옛날에 씨름할 때 그때 바깥다리를 거는 거죠. 안다리를 걸 수도 있고 바깥다리를 걸 수가 있는데 자, 바깥다리를 걸 때 밭다리, 티읕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8항 예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 8항 보시면 계례 매패해에 얘는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여러분 저 개 있죠? 개 같은 경우에 요게 쓰는 개는 개로도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뒤에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건, 매건, 패건, 해건 여기에 앞에 예나 례 있죠? 요게 오는 경우는 꼭 례로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른 걸로 다른 이제 몸 자음들이 이렇게 앞에 오는 경우에는 요게 개로도 발음되고 개로도 발음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발음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원칙이죠. 개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개로 발음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허용인데 하여간 어쨌든 둘 다 괜찮습니다. 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개로 발음하더라도 쓰는 거 원래 개면 어떻게 써줘야 된다?
개로 써줘야 된다. 요 내용이 파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 다 발음이 되는데 뒤에 걸로 발음한다 하더라도 쓰는 거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게 이제 파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자, 개수라고 써줘야 돼요. 예, 원래 이제 개수라고 발음이 되더라도 개수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원래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뒤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입니다만 어쨌든 둘 다 맞는데 뒤에 걸로 발음한다 하더라도 원래 한자가 개자입니다. 개자. 예, 그렇기 때문에 겨이로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는 원래 사례라고 발음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요거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조항에서 원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표준 발음법에 레로밖에 소리가 안 나거든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레로 소리 나는 경우도 없는데, 예, 하여간 어쨌든 이거 하여간 저 조항이 좀 잘못됐네요. 예, 어쨌든 사례라고 그 예의할 때 레니까 그건 두음법칙에 의해서 예라고 적은 거고, 예의할 때는 사례, 그거는 이제 그거니까 원래 례니까 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연매, 매라는 한자도 있군요. 묘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매로 소리가 나더라도 쓰는 거는 묘이로 써줘야겠다. 폐품, 이것도 폐품으로 소리 나더라도 폐품으로 써줘야겠고,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겨이로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겨이로 원래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겨이로 써줘야겠다. 그 거의로 발음이 난다 하더라도, 개로 발음이 난다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자, 다만 보실까요?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 자, 개송, 게시판, 휴게실. 요거 하여간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개송, 요거는 원래 한자가 개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도 원래 한자가 개예요. 휴게실도 원래 한자가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래 개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송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의 찬송가예요. 그 기독교의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제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개송이고, 그 다음에 게시판, 휴게실 이런 건 아실 텐데, 게시판, 휴게실이 특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게시판, 휴게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한자가 개자입니다. 개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로 적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그 해설 보시겠습니다. 예례는 그러니까 그 원래 거의로 적는 것은 개로 발음도 안 되죠. 겨이로 발음도 안 됩니다. 겨이로 쓰는 것들이 겨이로도 발음되고 거의로도 발음이 되는 거지. 그 거의로 쓰는 거는 거의로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설 보시면 예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그 표준 발음법 5항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례 같은 경우는 레로 발음되는 경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이고, 그다음에 의레, 케케, 묵다 이런 것들은 레, 케케, 커커이 이런 식으로 커이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화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리에나 케케, 묵다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쓰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의레 케케 묵다 이거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 10항에 있는데 여기에서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어로 취하였으므로 을에 케케 묵다로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을리에 케케 묵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원래 표기도 그렇고 발음도 다 단모음화된 것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보시면 예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을 해요. 이건 죄송합니다. 다시 읽었네요. 자, 참고 보시면 예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5항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 8항에서 레는 삭제되어야 하며 그 용례의 사례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 리에로만 발음이 되는 건데 요 괜히 잘못 들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 어쨌든 요거는 빠져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실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핑계 발음은 핑계. 제가 발음 똑같이 했나요?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하여간 핑겨이로 나건 핑거이로 나건 둘 다 소리 날 수 있지만 쓰는 거 어떻게 써야 된다? 핑겨이로 써줘야 된다. 자, 다만 보시면 휴게실 있죠? 이거는 원래 개다, 원래 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케케 묵다 같은 경우에도 의레나 케케 묵다나 단순화된 형태를, 단모음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으므로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시간이 뭐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글맞춤법 구항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요. 아니면 좀 조금만 설명하고 다음 주로 넘기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글맞춤법 구항은 의의 표기네요. 의의. 그런데 의가 다른 발음으로 나더라도 쓰는 건 의로 써줘야 된다. 요 얘기예요. 요 내용은. 그래서 제 구항을 보시면 의나 자음을 첫 수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예, 그 이로 소리 나는 경우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애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의이, 보니, 무니, 보니 이런 식으로 뒤에 걸로 이렇게 소리가 난 한이 있더라도 앞에 걸로 의의, 보니, 무니, 보니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게 들어가겠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 이제 구항은 다음 주로 이제 넘기고 다음 주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2교시 보니까 꽉꽉 채워가지고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배우시는데 좀 부담량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 8항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뭐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꼭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